우리 주변에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데 알아두면 정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위험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시작부터 퀴즈 하나 내볼게요. 높은 곳에서 뭘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 빠진 농구공이랑 물풍선,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정답은 정말 놀랍게도 물풍선입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딱 한 점에 집중되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집이죠.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위험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일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 특히 영유아의 순환사고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수영장? 아니에요. 바로 집 안에 있는 욕조입니다. 아이들은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정말 얕은 물에서도 혼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다행인 건 예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말 단 1초도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돼요. 절대로요. 둘째,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걸 꼭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는 습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생명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주방으로 가볼까요? 특히 압력솥,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콩이나 파처럼 거품이 많이 나거나 좀 끈적끈적한 음식을 할 때 있잖아요. 이때 그 압력을 조절하는 추가 막힐 수가 있어요. 이 작은 구멍 하나가 막히면 그 안에 압력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높아져서 말 그대로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욕실 얘긴데요. 물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감전사고 위험이 정말 높은 곳 중 하나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몸이 젖어 있으면 전기 저항이 확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진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꼭 뽑아두시고 누전 차단기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집 밖으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타고 마시는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어떤 의외의 위험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정말 의외의 사실인데요. 4살 미만 아이들 질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보통 장난감 부품이나 단추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1위는 바로 땅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땅콩이 크기가 어설프게 작아서 목구멍은 그냥 쑥 통과하고 폐 깊숙한 곳에 콱 박혀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특히 4살이 안 된 아이들한테는 땅콩 같은 작은 견과류는 아예 안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땐 무조건 앉아서 먹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에 음식물과 말하거나 뛰어다니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바로 에어백 얘기입니다. 에어백이 어른한테는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지만 몸이 작은 아이들한테는 터지는 그 순간의 충격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서 목뼈가 부러지는 같은 끔찍한 부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단계들은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철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뒷좌석에 그리고 나이랑 몸무게에 맞는 카시트에 앉혀야 하고요. 그리고 진짜 가장 위험한 행동, 아이를 안고 조수석에 타는 거. 이건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약간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시다가 뚜껑 닫아서 식탁에 그냥 둔 과일 주스 있죠? 이게 말 그대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뚜껑을 열면 공기 중에 있던 미생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가스 때문에 용기 안에 압력이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자, 이제는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집 밖. 그러니까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 그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압사사고라고 하면 사람들이 발에 밟혀서 다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가슴이 눌려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질식이에요. 사방이 임파로 꽉 막혀서 가슴이 압박되면 숨 쉴 공간 자체가 없어져서 질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인파에 휩쓸려 넘어졌다면 이 생존 수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슴 주변에 숨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을 공처럼 웅크리는 거예요. 이 자세 하나가 정말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아주 간단한 팁이에요. 그냥 펭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펭귄처럼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두고 보폭은 작게 종종걸음으로 걷는 거죠. 그럼 훨씬 안정적이에요. 아, 그리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거. 균형 잡기 힘드니까 이건 꼭 피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번에는 화재나 지진처럼 좀 더 큰 규모의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확 높여줄 행동 지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핵심 원칙들만 딱 정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독가스, 즉 연기를 마시지 않게 몸을 최대한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상식이죠? 만약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보통 지진 나면 책상 밑으로 숨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면 문틀이 찌그러져서 문이 안 열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꼼짝없이 갇히는 거죠. 탈출로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숫자 6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적으로 약속된 조난 신호입니다. 1분에 6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분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는 거죠. 호루라기를 6번 불거나 손전등을 6번 켜거나 소리를 6번 지르는 식으로요. 뭐든지요. 이 간단한 규칙이 구조대에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지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안전도구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인식입니다. 이것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아는 것. 바로 이 지식과 경각심이야말로 그 어떤 장비보다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최강의 생존 도구인 셈이죠.